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 된 이영철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40년을 살다가 작년에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이에요.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정말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고 있어서입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병원에 갔는데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며 1,000만 원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믿기지 않아요. 40년 전 젊은 나이에 미국으로 떠날 때만 해도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와 여생을 보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돌아와 보니 제가 외국인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가 한국으로 돌아온 건 미국에서의 노후가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메디케어로는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 특히 장기 요양 비용이 월 $8,000씩 나오니까 아무리 저축을 해둬도 몇 년 못 버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한국이었어요. 한국은 의료보험도 잘 되어 있고 집도 있으니까 주거비 걱정도 없고 무엇보다 말이 통하는 곳에서 늙어가고 싶었거든요. 미국에서 40년 살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처음엔 중국집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나중엔 자동차 부품 사업으로 성공도 했고요. 두 아들 다 의대 보내고 집도 2채나 사고 은퇴 자금도 넉넉하게 모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한국에 와보니 제가 완전히 외국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국적은 그대로 있는데 건강보험은 적용이 안 된다니요. 6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했으면 자격을 잃는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다시 가입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은 100% 본인 부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제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가슴이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바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살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계산서를 받고 보니 스텐트 시술비에 입원비까지 해서 1,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미국이었으면 보험으로 커버됐을 텐데 한국에서는 제가 외국인 취급을 받으니까 전액 자부담이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미국에서 세금 내고 살았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국적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한국어도 그대로 하는데 왜 제가 외국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식이었어요. 법이 그렇다고 6개월 후에 건강보험 가입하면 그때부터는 적용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6개월 동안 아프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앞으로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미리 알아두시라고요.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미국에 가게 됐고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일부 미국 이민과 정착기 1983년 저는 27세의 나이로 아내와 함께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미국에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한국은 지금처럼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쉽지 않았고 설사 취직을 해도 월급이 너무 적었죠. 미국에 가면 기회가 더 많을 거라는 막연한 희망으로 떠난 거였어요. 처음 정착한 곳은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이었습니다. 친구 하나가 먼저 와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 친구네 집 지하실에서 한 달 정도 신세를 졌어요. 첫 직장은 중국집이었습니다. 설거지부터 시작했어요.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 받는 돈이 하루에 $20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적은 돈이었는데 그때는 그것도 고마웠죠. 아내는 봉제 공장에서 일했어요. 미싱 돌리는 일이었는데 손가락이 늘 바늘에 찔려서 밴드를 붙이고 다녔어요. 그래도 우리는 희망이 있었어요.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더 나아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영어가 조금씩 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한인 마켓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기도 하고 자동차 정비소에서 허드렛 일도 했어요. 그러다가 운이 좋게도 자동차 부품 회사에 취직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창고에서 물건 나르는 일이었는데 제가 성실하게 일하니까 점점 더 중요한 일을 맡겨주더라고요. 몇 년 지나니까 한국에서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는 바이어 역할을 하게 됐어요. 한국어를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었죠. 한국의 부품 업체들과 직접 연락하고 가격 협상도 하고 품질 관리도 담당했어요. 그렇게 10년 정도 일하다 보니 이 분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게 됐어요. 그래서 1995년에 독립해서 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영철 오토파츠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사무실 하나로 시작했어요. 직원도 저와 아내 둘뿐이었고 모든 일을 직접 다 해야 했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사업은 점점 잘 됐어요.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한국 부품들의 품질도 좋아지고 가격도 경쟁력이 있었거든요. 저는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어요. 5년 정도 지나니까 직원도 10명 정도로 늘었고 사무실도 더 큰 곳으로 이전했어요. 그때부터는 정말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연매출이 100만 달러를 넘어서더라고요. 그 무렵 첫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1988년이었죠. 아이가 태어나니까 책임감이 더 커지더라고요. 이 아이를 미국에서 잘 키워보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2년 후에는 둘째도 태어났어요. 두 아들 모두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미국 시민권자였죠. 저와 아내는 그때까지도 한국 국적이었어요.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1990년대 말부터는 정말 사업이 잘 됐어요. 한국의 현대자동차, 기아 자동차 부품들이 미국에서 인기가 많았거든요. 저희 회사는 서부 지역 총판 역할을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집을 샀어요. 오렌지 카운티의 어바인에 있는 신축 주택이었는데 가격이 35만 달러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쌌던 것 같아요. 그 집이 지금은 150만 달러가 넘을 거예요. 아이들 교육에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좋은 학군이라서 어바인으로 이사한 거기도 했고요. 한글 학교도 보내고 태권도, 피아노, 수학 과외까지 시켰어요. 첫째 아들 민수는 정말 공부를 잘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의대를 꿈꿨고 결국 UCLA 의대에 들어갔어요. 둘째 준수도 형을 따라 의대에 진학했고요. 두 아들이 모두 의사가 됐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미국에 와서 고생한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에 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업도 계속 잘 됐어요. 2000년대 들어서는 연매출이 500만 달러까지 올라갔어요. 직원도 30명 정도로 늘었고 LA와 시카고에 지점도 냈어요. 그때 제가 받은 연봉이 50만 달러 정도였어요. 세금을 내고 나면 30만 달러 정도 남았는데 그것도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죠. 매년 10만 달러씩은 저축할 수 있었어요. 2005년에는 두 번째 집도 샀어요. 투자용으로 산 건데 라구나 비치에 있는 콘도였어요. 가격이 80만 달러였는데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큰 수익을 얻었죠. 그 무렵 저희 부부는 미국 시민권을 받았어요. 사업상 필요하기도 했고 아이들도 다 미국에서 자랐으니까요. 한국 국적은 포기하게 됐지만 어차피 미국에서 계속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자동차 산업 전체가 침체에 빠지면서 저희 매출도 절반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직원들도 절반 정도 해고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 모아둔 돈이 있어서 회사를 버틸 수 있었어요. 오히려 경쟁 업체들이 문을 닫으면서 저희 점유율이 늘어나기도 했고요. 2010년부터는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한국 차들이 미국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부품 수요도 늘어났거든요. 특히 현대 소나타와 기아 옵티마가 잘 팔렸어요. 그렇게 40년 가까이 미국에서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해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거죠. 가난한 이민자에서 시작해서 성공한 사업가가 됐고 두 아들 모두 의사로 키웠으니까요. 이부 귀국 결심과 현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한국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후에는 더욱 그랬죠. 미국에서 아무리 성공했어도 결국 저는 한국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015년 제가 59세가 됐을 때 처음으로 은퇴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사업도 안정적이었고 돈도 충분히 모았다고 생각했거든요. 401k와 개인 저축을 합치면 200만 달러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의 노후가 만만치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먼저 의료비 문제가 심각했어요. 메디케어로는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거든요. 특히 장기 요양 비용이 정말 무서웠어요. 제 친구 중에 알츠하이머에 걸린 분이 있었는데 너싱홈에 들어가니까 한 달에 8,000달러씩 나가더라고요. 1년이면 거의 10만 달러예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몇 년 못 버틸 금액이었죠. 그리고 언어 문제도 있었어요. 40년을 살았지만 의료진과 복잡한 대화를 할 때는 여전히 어려웠거든요. 특히 법률 용어나 보험 관련 서류들은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아내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늙어가는 게 두렵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다 바쁘고 친구들도 많지 않고 정말 외로울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이주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서울에 있던 집을 확인해 봤어요.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살던 집인데 임대를 주고 있었거든요.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그동안 집값이 엄청 올라 있더라고요. 제가 미국 갈 때는 5천만 원 정도였는데 2018년에는 15억 원까지 올라 있었어요. 30배나 오른 거죠. 임대료 수입도 좋았어요. 월 300만 원씩 받고 있었는데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한 달에 2,500달러 정도였어요. 미국에서 받는 소셜 시큐리티와 더하면 한국에서 생활하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었죠. 2019년에 아내와 함께 한국에 다녀왔어요. 1년 정도 살아볼 생각으로 갔던 건데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의료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교통도 편리하고 무엇보다 말이 통하니까 편했어요. 그때 한 가지 놓친 게 있었어요. 건강보험 문제였죠. 저희가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했는데 그러면서 한국 건강보험 자격도 잃어버린 거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서 건강보험 못 받을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미국에서도 의료비가 비싸니까 한국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한국 이주 계획이 잠시 미뤄졌어요. 국경이 막히고 비행기 운항도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1년 정도 더 기다렸죠. 그 사이에 제 사업을 정리했어요. 30년 동안 키운 회사였는데 직원에게 넘겨주기로 했어요. 제가 직접 키운 직원이었고 능력도 인정받는 사람이었거든요. 회사 가격도 생각보다 좋게 받았어요. 150만 달러에 팔았는데 제 나이에는 충분한 금액이었죠. 기존 저축과 합치면 350만 달러 정도 됐어요. 집도 팔았어요. 어바인 집이 150만 달러, 라구나 비치 콘도가 120만 달러에 팔렸어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투자 수익도 좋았어요. 그렇게 2021년 가을 저희는 한국행을 결정했어요. 40년 만에 여기민이었죠. 짐은 컨테이너 하나에 담아 보냈고 저희는 그해 11월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에 내렸을 때의 기분은 정말 복잡했어요. 기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요. 40년 만에 돌아온 고향이었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거든요. 인천공항부터가 달랐어요. 제가 떠날 때는 김포공항이었는데 인천공항은 정말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마치 외국 공항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대치동 집에 도착했을 때도 놀랐어요. 동네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단독주택들이 많았는데 고층 아파트들로 가득했어요. 제일 놀란 건 디지털화였어요. 모든 게 스마트폰으로 해야 했어요. 택시 부르는 것도 음식 주문하는 것도 심지어 은행 업무도 스마트폰 앱으로 해야 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미국에서는 그래도 40년 살았으니까 적응이 됐는데 한국은 제가 떠났던 그 한국이 아니었거든요. 기술적으로 미국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요. 언어도 문제였어요. 한국어를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40년 동안 영어를 쓰다 보니까 복잡한 한국어 표현이 어색했어요.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은 이해하기 어려웠죠. 그래도 점점 적응해 나갔어요. 아내와 함께 동네 산책도 하고 마트도 가고 문화센터 프로그램도 참여했어요. 한국 생활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의료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동네 병원에서 간단한 검진을 받았는데 비용이 정말 저렴하더라고요. 미국이었으면 몇백 달러 나왔을 검사가 한국에서는 몇만 원밖에 안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건강보험 문제를 몰랐어요. 임시로 받은 보험료 고지서가 있었는데 그게 정상적인 건강보험인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임시 체류자를 위한 제도였던 거예요. 3부 건강보험 문제 발견과 갈등. 문제가 터진 건 2022년 12월이었어요. 제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꼈거든요. 처음에는 체중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아내가 119를 불러서 응급실에 갔어요.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이었는데 바로 심전도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의사가 심근경색 의심된다고 하면서 즉시 입원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의사가 설명하는 것도 제대로 못 들었어요. 그냥 빨리 수술받고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관상동맥 조영술을 하고 나니 3군데 혈관이 막혀 있더라고요. 의사가 스텐트 3개를 넣어야 한다고 했어요.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하니까 당연히 수술 받겠다고 했죠.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3개 혈관에 모두 스텐트를 넣었고 일주일 정도 입원했어요.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됐고요. 문제는 퇴원할 때였어요. 원무과에서 계산서를 받았는데 총 금액이 1,100만 원이었어요. 스텐트 시술비가 800만 원, 입원비와 검사비가 300만 원이었죠. 처음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될 줄 알았어요. 그럼 300만 원 정도만 내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원무과 직원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적용이 안 되나요? 라고 물었더니 외국인이시라서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 한국 사람인데요. 라고 했더니 한국 국적이 아니시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문제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했고 그러면서 건강보험 자격도 잃어버린 거였어요. 40년 전 일이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죠. 원무과 직원에게 자세히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요. 그랬더니 거주신고를 하고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6개월 동안은 어떻게 하나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정말 기가 막혔어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외국인 취급을 받는다니요. 40년 전에 더 나은 삶을 찾아 떠났던 건데 그게 이렇게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1,100만 원을 현금으로 내고 퇴원했어요. 미국에서 가져온 돈이 있어서 낼 수는 있었지만 기분이 정말 나빴어요. 이게 맞나 싶었거든요. 집에 와서 아내와 이야기했어요. 아내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둘 다 미국 시민권자라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됐던 거죠. 만약 아내까지 큰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할지 막막했어요. 그래서 시청에 가서 문의해 봤어요. 구청에도 가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전화해 봤어요. 하지만 답은 똑같았어요. 6개월을 기다리라는 것뿐이었죠. 그럼 그 6개월 동안 아프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민간보험을 들으시든지 아니면 조심히 지내시라고요. 정말 황당했어요. 민간보험은 나이가 많아서 가입도 어렵고 가입된다고 해도 보험료가 월 50만 원은 넘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기존 질병은 보장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해외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에 돌아온 사람들 모두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어떤 분은 아예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치료받는 것보다 미국에서 메디케어로 치료받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태국으로 가서 치료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태국은 의료 관광이 발달해서 한국보다 저렴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치료받는 게 제일 비싸다니요.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치료받는 것보다도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미 한국으로 완전히 이주한 상황이었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었거든요. 미국 집도 다 팔았고 비자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6개월을 참고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동안은 정말 조심히 지내기로 했죠. 큰 병원에는 가지 말고 동네 의원에서만 간단한 진료를 받기로 했어요. 다행히 심장 수술 후 회복은 잘 됐어요. 약도 꾸준히 먹고 운동도 하고 식단도 관리했어요. 큰 문제 없이 6개월을 버텼죠. 2023년 6월 드디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어요. 그때의 기쁨이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이제야 진짜 한국 사람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가입하고 나서 첫 병원 방문이 기억나요.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계산할 때 1만 2천 원만 나왔어요. 미국이었으면 2에서 300달러 나왔을 검사가 말이에요. 그때 정말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이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미국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한국이 이렇게 의료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였구나 싶었죠. 하지만 아직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6개월이라는 대기 기간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특히 저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6개월 동안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정보가 부족해요. 저도 미리 알았다면 더 일찍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 아무도 이런 내용을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이민 갈 때는 그런 정보가 많은데 역이민에 대한 정보는 정말 부족해요. 결말 깨달음과 조언.
지금은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건강보험도 있고 병원비 걱정도 없고 정말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아내와 함께 매일 한강공원을 산책해요. 미국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이죠. 대중교통으로 어디든 갈 수 있고 늦은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요. 의료 시스템도 정말 만족해요. 동네 병원에서 간단한 진료도 받을 수 있고 큰 병원 예약도 어렵지 않아요. 무엇보다 의사, 간호사와 소통에 문제가 없어요. 한국어로 내 증상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고 의사의 설명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외국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음식도 좋아요. 미국에서 한국 음식이 그리웠는데 이제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요. 특히 집 근처 시장에서 사는 신선한 채소들 정말 맛있어요. 문화생활도 풍부해요.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이 많고 시니어를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해요. 구청에서 하는 컴퓨터 교실도 다니고 탁구 동호회에도 가입했어요. 하지만 앞으로 여기민을 계획하시는 분들께는 미리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건강보험 문제는 정말 심각해요. 먼저 국적 문제를 확인해 보세요.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계신지 아니면 외국 국적을 취득하셨는지요. 외국 국적을 취득하셨다면 건강보험 대기 기간이 있다는 걸 미리 알아두세요. 가능하다면 한국 오기 전에 미리 거주 신고를 하는 방법도 알아보세요. 관련 기관에 문의해서 대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민간보험 가입도 고려해 보세요. 6개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전액 자부담이니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보험에 들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충분한 자금을 준비해 오세요.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나갈 수 있거든요. 저는 운이 좋게도 미국에서 모은 돈이 있어서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무엇보다 정보를 많이 수집하세요.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에서 먼저 역이민한 분들의 경험담을 많이 읽어보시고요. 저처럼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라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훌륭해요. 건강보험만 제대로 적용받으면 미국보다 훨씬 저렴하고 편리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스트 미리 준비만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래도 역이민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은 한국에서 사는 게 훨씬 좋아요. 미국에서 40년 살면서 이룬 것들도 많지만 결국 제 고향은 한국이에요. 여기서 늙어가는 게 더 자연스럽고 편하네요.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런 게 나이 들어서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건강보험 문제로 고생은 했지만 그것도 이제는 다 해결됐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 고향에서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내와 함께 제주도 여행도 계획하고 있고 경주, 부산도 가보려고 해요. 40년 동안 못 봤던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이제야 천천히 둘러볼 수 있게 됐거든요. 아들들도 가끔 한국에 와요. 특히 둘째는 한국에서 일할 기회를 찾고 있어요. 의료진 부족으로 외국 의사들도 많이 받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좋겠어요. 가족이 다시 한 곳에 모여 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미국에서 성공한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함께 있는 게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역이민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미리 충분히 준비하시고 특히 건강보험 문제만큼은 꼭 알아보세요. 제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어디서 살든 행복하시기를 바라요.